좌익 이념은 끝났다. 좌익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그건 역사의 쓰레기로 이미 들어갔다. 라고 말을 했으면 이해가 가요. 이념이 끝났다 하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시대가 끝났다. 라고 전부 다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정책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냉전이 격화돼가지고 지금 천안함이 격침되는 이 이념 무장 대치 상황이 더 격화되고 있는,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남한에서 친북 세력들이 많게는 30%나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그렇다 치고 올라도 한나라당에서 그 법률가도 많은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제대로 나오지 않느냐.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념, 남북한의 본질은 뭐냐? 남북한의 본질은 우리 군법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선과 악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남북한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툽니다. 7천만 민족의 챔피언이 누구냐? 7천만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냐?를 놓고 다툽니다. 삶의 양식, 자유를 누리면서 살 것이냐? 수령 독재 하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서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타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불말증이죠. 전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따라서 이것은 권력투쟁입니다. 총체적 권력투쟁이고요. 총을 든 사람은 총으로, 숟가락을 든 사람은 숟가락, 경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경제로, 저것이 말을 하는 사람은 말로서 해야 될 총체적 권력투쟁. 이게 남북한의 현실인데 이념전쟁이죠. 또한 무장대치 상황. 우리의 가장 유효한 무기는 이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죠. 광공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칼처럼 사용을 해야 할 대통령이 그 칼을 버려버린 게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념은 닮은 것이다라는 이 망언하는 겁니다. 자꾸 일본 사람들하고 망언하는데 대통령이 입에서 어떻게 광공민주주의를 버리겠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남북 간의 무장대치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기능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군통수권자입니다. 국군통수권자. 즉 이념전쟁의 지휘관이죠. 이념전쟁의 지휘관이 이념을 버려버리면 뭘 가지고 싸우느냐. 오늘 우리 정부 기관 중에서 좌파 측면에 논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많아요.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참 열심히 과거와 노무현 시절과 달라진 걸 많이 느낍니다. 오늘 많이 느낍니다. 근데 굉장히 애처롭게 보입니다. 애처롭게. 왜 애처롭게 보입니까? 지금 좌파 종북 세력이죠. 종북 세력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포병 지원을 하고 공중 지원을 해야 될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과 대통령은 그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정부기관 보고 보병전을 하라고 합니다. 보병전. 게릴라하고 싸우는데 보병전만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대포로 때리고 폭격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와 대포는 뭐냐? 그게 바로 헌법 아닙니까? 헌법. 헌법이란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공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집정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합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우리 보수 세력의 인상은 그냥 눈치 보는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 영혼이 없는 사람들, 식민지 관료 같은 사람들. 그런데 1대1로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1대1로 만나면 참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정부라는 조직으로서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 좋은 생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참 이상하다. 그것은 해답이 이념이 없기 때문이죠. 이념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동호인 같은 것이죠. 동창회 같은 것이죠. 산악회 같은 것이죠. 지금 이 지구상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독한 집단을 상대로 하는데 사람이 좋기만 해서 됩니까? 착실하는 것에 모범생을 봅니다. 악랄해야죠. 우리는 더 악랄해야죠. 이승만 박정희는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악랄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총 가슴에 맞고도 난 괜찮아 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총 맞고 난 괜찮아 하고 죽겠어요. 도망가 버리죠. 그런 위대한 지도자는 다 잊어버리고 동호인으로서 남아있는 이 정부가 그래서 지금 2012년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합니다. 2012년에 왜 걱정을 하느냐. 걱정을 안 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2007년 12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530만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서 표가 남아가지고 15%는 이회창시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합치면, 표를 합치면 49% 플러스 15%, 64%를 우파 후보한테 몰아줬습니다.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4월 총선 때는 거의 민주당을 거의 붕괴시키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 안에서 아주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발언 행동하는 사람들 거의 다 뜯어버렸어요. 국회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권력은 뭐 압도적으로 지방 권력, 국회 권력, 중앙 권력 다 가지고 있는 것이 2004년, 2008년 4월에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 예가 우리 정치사상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5월부터 촛불 시위 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느냐고 똑같이 대들이 똑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가 인간광우병을 일으키는 위험 문제이라고 MBC가 선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친북 좌익 세력들이 들고 있더라고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회에 출근도 안 하고 이 폭력 난동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부터 경찰청장부터 한나라당부터 다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하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선동을 하느냐. 대통령도 화를 내고 정부 화를 내가지고 찡그레 얼굴로 나와가지고 국법을 전공을 해가지고 이 MBC의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난 청와대에서 퇴임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계속 잘못했다는 사과 그리고 나도 한때 우동거리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사과할 게 뭐 있습니까? 협상에 아주 지역적인 것 그거에 사과할 거니까 그보다는 MBC 등 이자들이 한 행동이 이것은 사실은 국헌 문란 행위 아니었어요. 합법적으로 뽑힌 정권을 타도하자고 청와대로 몰려가겠다. 거기에 민주당, 민노당이 가담을 했다. 이것은 나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는 북한 불문을 위한 행동이 아니냐, 일종의 내란 행위가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때 다행히 경찰이 버티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때 버티지 못하면 군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는 발표할 수 없으면 그 군대는 나오나 마나 합니다. 그걸 경찰이 맡겠어요. 경찰이 막았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제일 감사해야 할 것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을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어떻게 대우를 했습니까? 자,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때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112개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시위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국가적 진실을 지켜야 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진실을 지키는 일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진실은 뭐냐? 안전하다는 진실 아닙니까? 그리고 MBC의 말은 거짓말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맞서지 않으니까 계속 잘못했다고 하니까 한때 60%의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때 60%. 이 60%는 소음입니다. 소음. 진실이 무너지면 법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진실이 무너지면 정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진실, 정의, 자유는 이게 한정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진실을 확보하는 것이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한 진실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켰느냐? 결국 지켜냈어요. 누가 지켰느냐? 한나라당은 폭력 시위하는 사람을 경찰에 잡아가면 경찰에서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이명박 대통령 계속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사이에 그러나 여론이 돌아갔어요. 누가 지켰느냐? 건전한 신문사 그리고 애국 시민들 그리고 네티즌들 이런 사람들이 끈질기게 버티고 1인 시위하는 사람도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 양심이 이겼습니다. 진실이 이겼어요. 한 3달 걸렸어요. 3달.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MBC에 대한 검증 아닙니까? MBC. 세계 언론사상 MBC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들통 나도 공건스럽게 사과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MBC, 그래서 제가 방송법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의 잘못은 MBC는 허가를 취소하는 게 있습니다. 이 허가 기간이 2010년 12월 올해 31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MBC는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MBC 허가 취소하면 한 4,000명씩 붙잡을게요. 그러나 5천만 명이 편해질 겁니다. MBC 문 닫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생활에 불편한 게 있습니까? 불편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뭘 했느냐? 2009년에 MBC에 가서 토론회에 참석하고 MBC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최근 보도를 보면 이 MBC 선동에 있어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엄기영 전 사장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영입을 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허무죠. 허무주의, 허무개거죠. 허무개. 이런 걸 해놓고 국민들한테 뭘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자, 천안함 사태를 보십니다. 똑같은 패턴이 됩니다. 아니, 천안함 사건 난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저 사이트에 이것은 북한 소행이다. 길에 아니면 어뢰일 가능성이 많은데 어뢰일 가능성이 봅니다. 해군 장성들한테 전화를 걸으니까 다 대답이 확실하고 결과적으로 다 맞았어요. 그게. 그런데 첫 보도는 뭐냐? 북한 특이 동향 없다. 그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가서 함정비에서 브리핑을 갔는데 해군장 총장이 의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니까 아주 찡그린 얼굴로 이명박 대통령이 예단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잡혔어요. 예단하지 마세요.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까봐 대통령이 아주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어떤 상황이 계속되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예단하지 마라.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 없다. 국제조사에 맡긴다. 이렇게 하니까 한겨레, 경향신문, 그 다음에 민주당, 민노당이 전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왜 증거도 없이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느냐. 한나라당 침묵했습니다. 한나라당 침묵했어요. 중립을 취했어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중립을 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자. 다행히 국방부가 중심을 그래도 잡은 것이죠. 국방부 장관이 김태형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중심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겠지만 사실대로 규명을 해서 이렇게 밝혀놓으니까